네, 안녕하세요.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, 특히 그 테더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 인터뷰를 좀 중심으로 해서요. 이 암호화폐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. 네. 특히 최근에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위 지니어스 법안, 이게 대체 뭔지, 또 이게 스테이블 코인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좀 깊게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 미션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단순히 법안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요. 아르도이노가 보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미래 있잖아요. 네네. 특히 뭐 미국이랑 신흥 시장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늘 따라다니는 그 테더 준비금 문제, 감사 현황 같은 거요. 아, 그 이슈요? 네. 거기다 좀 의외인데 테더가 미국 국채 시장이나 뭐 달러 패권에 미치는 영향까지 핵심만 딱딱 짚어서 한번 정리해 보죠. 바로 들어가 볼까요? 좋습니다. 그럼 그 지니어스 법안부터 시작하죠. 이게 상원 통과된 걸 두고 뭐 천 입법적 승리다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건가요?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틀을 만들려는 시도다 이런 거죠. 네, 정확합니다. 그동안은 사실 좀 회색지대였잖아요. 스테이블 코인이. 그렇죠. 이걸 이제 연방 교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첫 단추니까 중요한 겁니다. 불확실성을 좀 걷어내고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 수 있다. 뭐 이런 기대가 큰 거죠. 물론 아직 하원 통과가 남았고요. 거기서는 또 더 큰 시장 구조 법안이라고 있는데 그거랑 합쳐서 논의될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. 최종 결과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. 근데 보니까 테더는 당장 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관망하겠다. 그러면서 신흥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한지를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. 뭐 이런 입장이라면서요. 약간 소극적인 느낌도 드는데요. 테더 입장에서는 아마 최종 법안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니까 좀 신중하게 보려는 것 같고요. 아, 또 이게 정치적인 변수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이 법안 통과시키라고 트윗을 하기도 했거든요. 맞아요. 그런 뉴스 있었죠. 네,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아르도이노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앞으로 두 개의 다른 세계로 나눌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. 두 개의 다른 세계요? 그 신흥 시장이랑 미국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맞아요.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뭐 연이 인플레이션이 50%, 이러면? 와, 50%? 네. 이런 데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뭐 생존 수단에 가깝다는 거죠. 그쵸. 자기 나라 돈 가치가 하루에도 막 4%씩 떨어진다면서요. 그럼 진짜 USDT 같은 걸로 달러에 자산 묶어두려는 수요가 절실하겠네요. 그쵸. 그러니까 이런 시장 사용자들은 발행사가 뭐 국채 이자 연 4, 5% 되는 거 나눠주냐 마냐 이런 것보다는 당장 내 자산 가치를 지켜주는 견고한 상품 자체를 더 원한다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네요. 네, 그러니 발행사 입장에서는 여기가 수익성이 아주 좋은 시장이 되는 거고요. 반면에 미국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될 거다. 이미 경쟁도 엄청 치열하고 뭐 수익성 바닥 경쟁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요? 맞습니다. 미국에서는 뭐 수십 개 아니 수백 개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엄청나게 경쟁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. 시장 자체가 워낙 효율적이니까 이윤폭은 아주 작을 거다 뭐 이런 예측입니다. 경쟁사인 서클이 IPO 추진하고 이런 걸 보면 미국 시장은 이미 상당히 성숙 단계로 가고 있다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고요. 알겠습니다. 근데 테더 얘기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거. 늘 나오는 그 준비금 투명성 문제예요. 아, 네네. 빅4 회계법인 감사받아라. 이 요구가 계속 있었잖아요. 이건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? 이게 아르도니 설명에 따르면요. 과거 특정 행정부나 뭐 규제 당국이 좀 비협조적이었다. 그리고 관련 은행들이 파산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감사가 어려웠다.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. 워렌 성원 의원이 막 압박서원 보내고 그랬던 것도 언급했고요. 네, 그런 사례들도 언급하면서 좀 외부 요인 탓을 하는 면이 있죠. 근데 뭐 단순히 외부 탓만 할 수 있을까요? 태도 자체도 정보 공개나 이런 게 좀 부족했다 이런 비판도 계속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. 물론 그런 비판도 당연히 있었죠. 아르도이노의 설명은 어디까지나 테더 측 입장이니까요. 그렇죠. 중요한 건 어쨌든 그에 따르면 새로운 행정부 들어서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지금 다수의 회계법인들이랑 꽤 긍정적인 논의를 시작했다. 그래서 독립감사 가능성이 전보다 커졌다.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. 드디어 좀 진전이 있는 건가요? 네,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현재 USDT는 104% 담보 상태다. 그러니까 시총이 1,500억 달러인데 그거보다 6에 10억 달러 많은 초과 자본을 갖고 있다. 와, 104%요?
네. 그리고 테더그룹 전체 자본은 USDT 시총보다 200억 달러나 더 많다. 수익의 95%는 쌓아둔다. 이런 점을 막 강조하면서 기존 은행의 부분 지급 준비금 방식이랑은 다르다. 이걸 부각하고요. 104% 담보에 초과 자본까지. 근데 그 자본이 주로 미국 국채에 투자된다는 거,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데요? 그렇죠. 2024년에 미국 국채 5번째 큰 손이고 전체 보유량으로는 18위. 규모가 2,150억 달러라고요. 아니, 암호화폐 회사가 전통 금융, 그것도 미국 재정에 이렇게까지 깊게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? 네, 맞아요. 이게 그냥 단순한 암호화폐 발행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. 그렇죠. 그래서 아르두이노는 이걸 근거로 스테이블 코인이 오히려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든다,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요. 아, 그건 무슨 논리죠? 신흥시장에 있는 4억 2천만 명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에 쉽게 접근하게 되니까 이게 결국 달러 패권을 더 강화시킨다는 논리죠. 아, 실제로 분기마다 테더 지갑이 3천만 개씩 늘어난다고 하니까 뭐 아주 찔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. 그러면서 미국 달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법정 화폐라는 점도 강조하고요. 지난 3년간 미국에 한 50억 달러 투자했다. 이런 얘기도 덧붙이고요.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게 보던데요. 뭐 새로운 금이다, 해지 수단이다, 이 정도. 네, 맞아요.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시스템을 확장하는 도구로 보고 비트코인은 좀 다른 역할, 그러니까 가치 저장 수단이나 포트폴리오의 한 축, 뭐 이 정도로 역할을 딱 분리해서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보면요. 지니어스 법안 통과는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. 이거고,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미국과 신흥시장, 이 둘이 처한 환경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갈 거다. 이런 전망이네요. 네, 그렇죠. 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테더 같은 민간 기업이 어쩌다 보니 미국 국채 시장에 큰 손이 되고 또 사실상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는 창고 역할까지 하고 있잖아요. 네, 그러네요. 그러면 앞으로 이 탈중앙화를 외치는 암호화폐 자산과 국가 재정 혹은 뭐 중앙은행 시스템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재정립될까? 특히 지니어스 법안 같은 규제가 진짜 현실화되면 이 관계는 또 어떻게 바뀔까? 이 흐름을 한번 계속 주목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.